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문함TV의 주문함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9월달에 제가 정신이 없어서 여러분과 매주 올리겠다는 약속 지키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업 분석하고 자료를 만들고 동영상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기업은 대동입니다. 대동 투자해야 될 단서들을 제가 한번 동영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2022년 10월 10일이고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동은요, 농기계와 관련된 업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입니다. 일단은 밑에 하단에 보면 매출을 봤을 때 일단 지지부진합니다. 횡보하다가 73기부터 쭉 오르기 시작합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바닥을 기고 있다가 쭉 상승을 하는데요. 그 기점이 바로 제 73기인데요. 물 만난 물고기처럼 크게 상승하는 시점은 바로 2020년도입니다. 정말 특이하게 코로나 시점에 가장 수혜받은 기업이라고 보면 될 건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13년부터 2022년까지 실적 봤을 때 6천원과 5천억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19년대에 8,344억, 그리고 20년대에 8,957억, 그리고 대망의 2021년도에 1조 1천억을 찍습니다. 근데 올해 2022년 두 개 분기 만에 매출이 8,141억인데요. 굉장히 기대되는 해 중에 하나고 실적인데요. 하지만 영업이익은 1%대 왔다 갔다 하다가 73기 때 2.9%, 3.7%, 그러다 8.3%까지 오르고요. 당기순이익은 6.1%까지 오르는 거 봤을 때 대동의 지금 황금기는 바로 2020년, 19년부터 시작했다 2020년 코로나 때 크게 빚을 바라면서 상승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올해 실적 꽤 기대가 됩니다. 배당 같은 경우는 1% 미만인데요. 최근에 2021년도에 80원, 0.8%의 배당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연결 재무제표의 포함은 바로 이 밑에 지분율 투자하는 이 기업들의 실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동 이 기업의 순수한 매출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대동의 순수한 숫자를 한번 보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아닌 이 매출액은 대동 이 기업의 순수한 매출인데요. 최근에 5,241억, 그리고 2021년에 8,861억, 그리고 2020년에 6,374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역시 1%대야 2%대, 그러다 9.4%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당기순이익은 7.6%입니다. 밑에 시각적으로 이 차트를 봤을 때도 횡보하다가 쭉 급격한 상승을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역시도 횡보하다가 바닥을 기다가 쭉 오른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올해 실적 참 기대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문별 실적과 지역별 실적을 봤을 때 농기계 부분이 91.3%로 무엇보다 대동의 주력은 농기계다. 근데 특이하게 국내, 북미, 유럽, 기타, 북미와 유럽, 즉 해외 비중이 거의 60%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특이하게 국내는 35.6%, 북미는 54.2%, 국내와 북미 합쳐서 89.8%인데요. 그러면 북미와 유럽을 합치면 60% 가까이 된다. 어떻게 보면은 국내 기업인데 해외 매출을 일으키는, 해외 달러를 벌어들이는 국위선양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포인트 첫 번째, 자율주행입니다. 2019년부터 이러한 자율주행에 대한 일단은 이 방향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SKT와 그리고 대동이 손을 맞잡고 만든 이항기인데요. 실시간 이동 측이 리얼타임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SK에서 제공을 했고요. 이것을 통해 이 만든 이항기는요, 농부의 조작 없이 모판에 모를 못자리에 정확하게 심는데요. 이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직진 유지, 모간격 유지, 정밀 비료 살포, 인건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판을 심기 위해서 인건비가 드는데요. 보통 지금 이제 농가에서 하루 일당으로 15만 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이항기 하나로 일단은 영구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인건비 절약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고요. 이후에 2021년에 직진 자율주행 트랙터 HX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원격 제어 레벨 0에 이어서 레벨 4 중에 그중에 레벨 1 자동 조향에 포함이 된대요. 이것은 200억을 투자해서 개발한 3.8리터의 디젤 엔진을 장착한 건데요. 자체 개발한 디젤 엔진을 채택을 하고 국내 트랙터 중 최초로 직진 자율주행 기능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지정 구간에서 트랙터가 자동으로 직진을 하는데요. 두둑 형성, 잡초 및 베일 작업인데 이를 통해서 많은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플러스 대동 커넥터를 채택해서 농기구 토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동 커넥터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스마트 파밍을 대동 커넥터로 만나보세요. 즉 애플의 테슬라 차량에 보면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것저것 선택할 수 있는데 대동 역시 핸드폰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차량 관제, 긴급 출동, 작업 일지, 차량 관리, 안심구역, 이 모든 것을 다 핸드폰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긴급한 경우에도 이 앱으로 다 할 수 있는 이 대동 커넥터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기업으로 나아간다, 농기계의 모빌리티 기업으로 나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번호 세 번째, 해외 시장입니다. 북미와 유럽, 그러니까 북미의 유럽과 매출이 늘어갈 수 없는 게 합의팜입니다. 탈도시화로 취미농사층이 외국에는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한민국은 땅덩어리 잡잖아요. 그래서 뭐 취미농업을 하기는 작은데 외국은 땅이 워낙 많으니까 이러한 합의팜이 많이 유행한답니다. 그래서 북미와 유럽의 매출이 거의 60%인데요. 코로나19가 대동에는 위기이자 기회였습니다. 경쟁사로는 그 60마력 이하의 중소형 트랙터 생산을 중단을 하였고요. 영업과 마케팅 활동도 줄였어요. 왜? 코로나19니까요. 근데 반대로 대동은요, 제품과 부품의 현지 공급을 늘렸고요.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통해서 결과는 대박이 터졌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대면 마케팅 공격적 활동을 하는데요. 이 마케팅 활동의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조지아 썬벨트 농기계 전시회, 루이빌 그린 산업 장비 전시회, 그리고 세계 농업 박람회, 루이빌 농기계 전시회, 이렇게 대면 마케팅 공격적 활동으로 대동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요. 매출도 늘리는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였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이 세 번째 가장 주 포지션은요, 지금 현재 킹달러입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이 가장 크게 기대된다는 부분이 이러한 달러에 대한 킹달러였기 때문에 어쨌든 이 킹달러에 대한 수혜주이지 않을까 싶고요. 투자 포인트 네 번째, 에그테크입니다. 에그테크, 농업 기술의 합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을 농작물의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 적용인데요. 대동과 현대 오토에버가 JV 투자 협약을 맺어서 대동 에그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DT 기반 플랫폼 사업을 위한 합작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AI 및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농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작물 육종, 파종, 시비, 생육, 수확 등 농업 전 주기에 걸친 정밀농업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이란 대동과 현대 오토에버의 제비 투자 협약을 맺었는데요. 여기에 헤드급인 권기재 대표이사님, 나영준 COO님이 있으신데요. 권기재님 같은 경우는 KT 5G 서비스 담당 상무를 역임을 했다. KT 소속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나영준 COO님 같은 경우 차량 텔레매틱스 서비스 제공하는 벤처 기업 경영을 했기 때문에 대동 에그테크의 헤드가 굉장히 탄탄하다. 일단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농작물 재배 빅데이터 구축하고요. 작물의 생육, 토양, 병해충 등 재배 환경을 실시간 분석을 하고 농업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비료, 물, 노동력 등의 재배 솔루션을 제시하고 자율주행 및 무인 원격 작업 농기계 투입 과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량 극대화하는 농업 솔루션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대동 에그테크가 대동의 또 다른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펀드 다섯 번째, 카카오 모빌리티와 전기 이륜차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요, 오세훈 시장이 택배차, 오토바이 전량 전기차로 한다는 서울시의 방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택배용 화물차, 배달용 이륜차, 전기차, 전환,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먼저 읽은 대동과 카카오 모빌리티가 손을 잡았습니다. 1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및 모빌리티 사업 제휴인데요. 첫 번째로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 협약을 맺었다 볼 수가 있고요. 원격 관제, 자율주행,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등 모빌리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대동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지원을 해주고요. 돈도 지원을 해주고 이를 통해서 대동은 전기 이륜차 유통 AS 오프라인 센터를 마련해서 대동의 대리점을 이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펀드 여섯 번째, 연구개발비와 인력입니다. 전체 지원서 1270명 중에 101명 7.95%가 연구원이고요. 연구개발 비용으로 올해 99억,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00억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개발비 세부 내용은 18억 정도를 세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다트 공시에 들어가면은 지금까지 개발하고 연구를 했던 내용을 길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현재 개발비 세무 내역을 첨부를 했고요. 어쨌든 연구개발 인력이 7.95% 대략 8% 있고요. 끊임없이 투자한다. 나아가서 정부 보조금, 즉 15년부터 지금까지 426억을 받는데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또 개발에 투자한다. 그래서 일석이조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하기 때문에 미래가 조금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투자 펀드 8번째 눈여겨볼 투자인데요. 바로 첫 번째 박용욱 대표입니다. 이분은 주식 농부로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요. 현재까지 안타깝게 지분율이 19년 8월 2일 기점으로 4.76%, 즉 5%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5%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분을 공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분이 대동의 주식을 팔았는지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대동의 미래를 보고 박영욱 대표가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2022년 5월 4일날 지분 5.8%를 이제 보유하면서 들어왔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2022년 5월 4일날 꽤 많은 비중을 늘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로 봤을 때 큰 투자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동의 미래 가치를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지식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좋은 미래 가치를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에 주의적 바로 부채입니다. 금융자산은 현재 5,076억, 금융부채는 9,144억인데요. 이 중 이 부채, 장단기 차입금 사채가 5,924억, 그 중에 단기 차입금 4,541억이 저는 걸리는 겁니다. 보면 알겠지만 이거에 대한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회사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총 금액이 5,924억인데요. 일단 단기 차입금은요 4,541억으로 1년에 이자를 116억 내고요. 장기 차익은 448억으로 1년에 15억 정도, 두 개 합쳐서 4,989억 그리고 132억 정도를 내고요. 사모사채에서 이제 발행을 했는데요. 859억, 이자만 28억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모사채에 대한 사용은 일단 시설 자금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300억 정도. 그 외 운영 자금에서 거의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14년부터 22년까지 유형 자산이 대략 3,083억 정도 꽤 늘긴 했습니다. 그 는 효과는 토지가 1971억, 건물이 227억 정도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현재 건설 중인 자산 802억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는 건물 부속 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직기 부분 그렇게 늘지는 않았다. 하지만 토지와 건물, 건설 중인 자산은 꽤 많이 늘었지만은 아까 봤을지 빚을 내는 거에 대해서 시설 투자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구나라고 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또 있는데요.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전환가액이 60억 정도 있는데요.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은 가능한 회사채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교환사채. 전환사채가 거의 비슷한데요. 해당 기업이 아닌 그 기업이 보유한 다른 주식을 할 수 있는 것을 15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있습니다. 최근에 발행한 전환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발행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발행은 우선주 형태지만 일정 기간 지난 후 보통주로 전환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금융 부채 부분이 조금 복잡하고 조금 신경이 쓰인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OBB NH나무 어플 데이터에 새로운 게 나온대요. 일단 거래량은 16억, 대략 15만 주 정도 거래가 되는데 15만에서 거의 40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10에서 50만 주 사이를 거래가 된다. 외국인 지분이 3.6%고요. OBB 큰 고래 매집 지표인데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났고요. 그리고 NH 나무 어플에서 NH 데이터라고 새로운 게 났는데요. 이제 머리가 15,950원, 발바닥이 9,870원 이 사이인데 현재는 무릎과 발바닥 사이에 있고요. NH 투자자들 중에 평균 단가가 12,559원이고 559원이고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4.14%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싸다, 비싸다 이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시가총액 2,417억, 퍼가 6.97이고요. 퍼가 올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곱하기 2를 했을 때 987억,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000억인데요. 퍼가 2.4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25원에서 19,250원까지 올랐다가 조금 많이 빠져있는 상태고요. 결론적으로 자율주행, 대동 커넥트, 해외 매출, 킹달러, 대동 에그테크,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전기륜차, 연구개발비, 인력, 정부 보조금 눈여겨볼 투자자들 봤을 때는 투자할 생각이 있으시면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주의점이 첫 번째,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을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인데요. 이 단기 차입금과 두 번째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산시장 먹구름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좋은 기업들을 많이 공부를 해두시고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얼추 멈춰진 시점에 그게 바닥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투자한 기업 이제 선택지 중에 마음에 드는 기업을 그때 이제 금을
그 현금을 밀어넣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좋은 기업을 많이 공부를 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마음에 드는 기업은 조금 더 깊게 딥하게 공부를 해서 투자 포인트가 확실해지면은 쬐고 있다가 적당한 시점에 현금을 밀어넣어서 주식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기업을 사는 방법은요,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싸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